자, 반갑습니다. 시작할게요. 음,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우리 좀 인터랙티브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보거나, 여러분들이 물어보도록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기대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딴 데서 온라인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강의록이라서, 기초 자바스크립트 내용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아마도 이런 거 말고 좀 더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듣고 싶을 것 같아서 네,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했고 그래서 오늘은 자바스크립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왜 시작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네, 네, 네.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을 두 분 다 이제 그 HTML이랑 CSS를 좀 하신다는 가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부르긴 하는데 좀 얘가 특수해요. 사실 되게 어렵게 접근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기존의 좀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랑은 많이 다르고 되게 쉽게 느껴질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요 스크립트 언어라고 하는 건데, 요 스크립트 언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 문장을 듣고 넘어가면은 별거 아닌데 되게, 어, 깨달으면은, 아, 그렇구나.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 만한 단어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은, 어, 보통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부를 때 스크립트 언어라고 잘 안 부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스크립트 언어라는 의미가 어떤 이미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에다가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살짝살짝 쓰는 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자바스크립트를 한다는 거는 이미 돌아가고 있는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크롬인 거예요, 크롬. 그리고 크롬이 아니고 이제 저희 프로토타입 만들 때도 쓰는 그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어요. 지가 알아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어느 부분에다가 걔네들이 허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허용되는 부분에다가 안녕하세요라고 출력하도록 쓰면 안녕하세요라고 출력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브라우저에도 뭔가 그,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접근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그거를 모르고 프로그래밍 하면은 뭔가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거나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좀 모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아는 순간에 굉장히 재밌는 세계가 열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냐면은 보통 이제 자바스크립트 배우고 이럴 때 여기 이렇게 이런 거 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열면은 여기다가 스크립트를 써서 넣으면 그게 이 브라우저에서 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사실상 명령어를 때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이렇게 헬로우 같은 거 쓰면은 여기에 헬로우라고 출력이 돼요. 이 콘솔.로그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가 콘솔이기 때문에 콘솔에다가 출력해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서 콘솔 창에다가 콘솔.로그 때리는 거 말고 또 다른 거 뭐 해보신 거 있으세요? 얼럿이요. 얼럿, ERT 이렇게 해가지고 헬로우 이렇게 하면 이 문장이 이 프로그램 안에 어딘가에 들어가서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것까지는 뭐 사실 콘솔이랑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되게 이제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어,
다큐멘트라고 하는 곳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큐멘트라고 하는 게 이미 이 프로그램의 어딘가에 돌아가고 있는 요소예요. 메모리 위에 올라가고 있는 요소고, 요 요소를 이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라는 거를 여기다 쓰면 이 자바스크립트가 이 안에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실행을 하면은 그게 다 먹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 다큐멘트 점 타이틀을 헬로 이렇게 하면은 돼요. 그죠? 보이시나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문법을 이용하는 건데 그 문법이 다루는 내용이 이미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나 내가 뭔가 만들어서 그거를 돌아가게끔 거기다 끼겨 넣는 일을 주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좀 가벼워집니다. 네. 막 뭔가 좀 완벽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다큐멘트라고 하는 게 그러면 다큐멘트는 도대체 어디 써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다큐멘트는 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지원을 하는 일종의 내장 API 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다큐멘트라고 하는 거를 가져올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브라우저 요소에서 다룰 수 있는 거의 모든 거를 여기다가 조작할 수 있어요. 조작을 한다는 건 여기 있는 사진도 제가 바꿀 수 있고요. 이 구글 로고도 제가 바꿀 수 있어요. 고작 이 콘솔 창을 통해서. 그래서 이 콘솔 창이라고 하는 곳이 결국에는 스크립트, 이 프로그램의 중간에 이 내가 쓴 한 줄을 실행시켜주고 그거를 이 브라우저에서 실행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이 스크립트 언어.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은 브라우저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여기다 빨간색 엘리먼트를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그래서 엘리먼트를 만들어서 넣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를 자바스크립트로 엘리먼트를 만든 다음에 넣을 수도 있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거의 다 할 수 있게 이 안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자, 대표적으로 뭘 해볼까요? 만약에 이 안에 있는 그 어떤 요소를 잡아다가 걔를 뭐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어 이런 니즈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걔를 하기 위해서는 얘의 돈만 알아내면 돼요. 그래서 얘 한번 찍어 볼게요. 얘로 찍어다가 여기를 한번 찍어 보면 여기에 이렇게 생긴 A 태그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 A 태그 뭐 A 태그 안에 있는 CSS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이 HTML과 CSS를 이해해서 이 안에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 거는 그런 거를 잘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거고 우리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어떤 요소를 취득하기 위해서 얘네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문법이나 API들을 익혀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특별히 얘를 얻어낼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뭐 없는데 일단 클래스가 있으니까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 돔을 획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뭐라고 하죠? 다큐멘트에 점 쿼리 셀렉터? 네네 그런 걸로 하면은 이미 돌아가고 있는 저 프로그램 안에 요 md 타일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붙어 있는 애의 요소를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얘가. 그럼 얘가 가지고 오는 건 요 돔이라고 하는 어떤 자바스크립트로 치면은 객체라고 부르는 그 아이예요. 돔 객체라고 하죠. 그래서 얘를 얻어다가 바꿀 수 있어요. 타일 점 뭐 할까요? 보더는 이렇게 네,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여기다 쓰고 있는 건데 이거를 잘 정리해서 하나의 문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서를 이 브라우저가 떴을 때 실행시키면 여기 써 있는 게 여기에 먹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API들 다 주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스크립트 언어기 때문에 그전에 애초에 이 자바스크립트가 태어났던 이유는 이 브라우저라고 하는 지금은 크롬 브라우저지만 옛날엔 익스플로러 뭐 파이어폭스 뭐 이런 애들이 속아내서 자바스크립트를 읽어다가 뭔가를 할 수 있게 도와줬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서 자바스크립트를 써서 뭐라고 어디에 끼워 넣으면 걔가 서버에서 띄우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얘겠죠. 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렇게 불러요. Node.js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빌트 온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Node.js는 얘다. 요걸로 빌트 온 된 이런 뜻이니까 결국에는 이 Node.js는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에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은 런타임 뭔데?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은 한글로는 자바스크립트 실행 환경이라고 불러요. 실행기, 뭐, 실행하는 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한국말로 생각해 보면 걔가 곧 일종의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Node.js를 실행하면 얘가 이렇게 도는 거고, 우리가 쓴 스크립트를 얘네가 그걸 읽어다가 거기다 추가로 뭘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인 이 Node.js도 그냥 다짜고짜 자바스크립트 문법만 안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겠죠. 왜냐면 지금 이 크롬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애를 취득하기 위해서 다큐멘트.com 쿼리 셀렉터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한번 써본 거예요. 근데 Node.js에서는 도움을 다루지 않잖아요. 얘는 그냥 서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객체들이 어디 있는 거예요. 얘도. 그래서 그 설명이 이런 데 가면은 뭐 어떻게 쓴다. 자바스크립트 쓸 때는 뭐 요렇게 해서 쓰면은 그 Node.js가 얘를 읽어다가 얘네가 미리 만들어 놓은 어떤 그 로직을 돌려주는 거죠. 대신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얘 Node.js도 마찬가지로 실행 환경이다. 브라우저도 마찬가지로 실행 환경이고요. 자, 그리고 일렉트론도 실행 환경이에요. 그래서 일렉트론이라는 애는 원래 아무것도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안 쓰고 실행을 하면은 걔가 혼자 프로그램이 떠요. 근데 그 동작이 우리가 지정하지 않은 동작일 뿐이지 걔도 결국에는 런타임이에요. 런타임. 그래서 우리가 만들 때도 일렉트론 안에다가 처음에 뜰 때는 웰컴 창 같은 걸 만들어서 뜨게 하는 거고 그걸 누르면 새로운 파일을 제작할 수 있는 창을 띄우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거기다가 끼겨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성들 때문에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스크립트 언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라는 거를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그래서 내 스크립트는 언제 실행되는데 이게 가장 키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브라우저에서는 제가 여기다가 막 썼잖아요. 그러면 얘는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쓰고서 엔터를 누르는 순간에 걔가 실행됐죠. 그래서 실행되자마자 걔가 직접 여기에 적용이 됐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읽히자마자 바로 실행된다. 그 다음에 얘가 읽히고 그 다음 줄이 읽히고 실행되고 읽히고 실행되고 이런 식으로 한 줄 한 줄 직접 얘가 바로바로 실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두 가지 특성을 이용해서 뭔가 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 그럼 나는 어디다 써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로 어디다 쓰죠? 자바스크립트를요? 네. 왜 브라우저?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막 작성을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름을 적당히 붙이겠죠. 뭐 이런 뭐 utility 뭐 이렇게 붙이겠죠. 얘네가 만든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어디선가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실행을 어떻게 시키죠? 가만히 있으면 실행되지 않잖아요. 다큐먼트에서 불러옵니다. 그렇죠. 여기 없나? 이건가? 다큐멘트에서 불러온다는 게 HTML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네, 맞아요. 네. 음. 얘도 보시면은 뭐 이렇게 생긴 HTML이 읽히는 이 서버에 있던 이렇게 생긴 HTML이 얘한테 제가 요청한 주소에 맞춰서 이 브라우저에 도착을 했겠죠. 도착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애를 바로바로 읽으면서 실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실행하면서 자바스크립트인 요런 애들을 다시 받으려고 하겠죠. 서버에 있으면. 서버에서 다시 받아옵니다. 받아오면은 걔를 실행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자바스크립트를 어디다가 쓴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걔가 곧바로 실행될까요? 언제 실행될까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네처럼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저네. 네.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를 여기다 연결을 해놨어요. 주소로 해가지고. 그럼 얘가 다시 요청해서 다운받고 실행되겠죠. 실행되면은 얘가 실행되기 전에 실행될까요? 네? 네? 그냥 쓰면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네. 네. 어디서 실행될까요? 언제 실행될까요? 자바스크립트 문서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해놨으면 먼저 실행이 같이 해볼까요? 그냥 테스트하는 거니까 막 만들어 볼게요. index.html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잘 보이시죠? 글씨 크기 네. 괜찮죠? 네. 자, 이렇게 하고서 만약 여러분들이 보통 어디다 써요? 제가 몰라가지고 바디가 끝나기 전에? 여기 네. 왜 여기다 써요? 음,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네. 네. 혹은 여기 그쵸? 그래서 여기다 그냥 원래 써도 되고 이거를 파일로 연결해도 되고 그 차이밖에 없죠.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여기서 console.log 뭐 1 하고 밑에도 console.log 2 하면 2하고 얘를 읽으면 얘가 아마도 이거를 브라우저에서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할게요. 네. 어, 1, 2 떴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왜 여기다 써요? 성능이랑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 건가? 당연히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 뭐지? 이게 그 유튜브에 올라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누군지 모를 거예요. 네.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였군요. 네. 몰라. 어, 옛날에 유다시티에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아, 네네. 뭔가 막 여기 쓰니 저기 쓰니 하다가 마지막 근데 너는 결국 바디에 써야 돼 라고 하는 게 기억이 나서 항상 아, 저기에 쓰고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에디는? 저는
성능 때문에. 뭐 때문에? 성능. 성능 때문에? 그 제가 공부할 때 그 자바스크립트보다 일단 네. HTML을 먼저 빠르게 로드 시키려는 이유랑 네. 또 자바스크립트에서 뭔가 셀렉터 클래스 같은 걸 셀렉터로 썼을 때 네네. 다큐멘트가 다큐멘트보다 먼저 자바스크립트가 로드되면 그 클래스들을 불러오지 못해서 저기다 계속 쓰라고 했던 것 같은데 바디 아, 끝에다가. 그러면 일단 두 가지네요. 하나는 성능이라기보다는 HTML을 먼저 보여주고 싶어서. 네네. 두 번째는 도움이 없을 수 있어서. 네. 이 두 개 맞죠? 그죠? 근데 네, 거의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그럼 제가 한번 여기서 이렇게 써볼게요. 잠시만요. 네, 이번에 도움이 없을 수 있어서가 무슨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아,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더큐먼트 점 아까 우리 밑에 있는 헬로우를 얻고 싶을 때 이렇게 얻었었죠. 여기다 이렇게 써도 되죠. 네. 그죠?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한번 밑에도 써볼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세로 고침하면은 얘는 널이 나오고 네. 얘는 돔이 나와요. 음, 그 이유는 얘를 실행하면 얘가 이렇게 막 실행되다가 얘를 만나서 얘를 실행하려고 하는데 얘가 원하는 거는 다큐멘트라고 하는 이 돔 안에 있는 H1 태그를 가져와라고 했는데 얘가 여기까지 안 내려간 거예요. 음, 그래서 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다 쓰면은 문제가 일단 첫 번째로 밑에다 쓰면은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되는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스크립트 안에서 마지막에 실행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코드를 까먹었습니다. 네, 일단 세라는 여기가 이게 의미하는 게 다큐멘트라고 하는 그 브라우저에서 주는 어떤 기본 객체인데 얘는 무조건 존재하게 되거든요. 브라우저에서 동작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다큐멘트한테 쿼리 셀렉터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물어볼 때 H1이 있는 거 줘 이렇게 말했는데 얘가 바디까지 내려가지를 않아갖고 H1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얘의 결과가 널이 나오는 겁니다. 음,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화살표를 갖다 대면은 뭐 어쩐 때는 널이 나오고 어쩐 때는 HTML 뭐가 나오고 막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나중에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얘가 불릴 때는 분명히 얘가 없었는데 얘까지 다 내려오고 나니까 여기서 부르니까 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읽히기만 하면은 무조건 다큐먼트에 이 돔이 어딘가 찾을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 있다는 거. 그게 우리가 첫 번째로 지금 알게 된 사실이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제가 물어봤을 때 그러면은 위에 썼는데도 밑에서 시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면 어떡하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쭉 읽었는데 얘를 읽더라도 얘가 여기까지 다 끝까지 내려간 후에 나는 이 스크립트를 돌리고 싶어 라는 걸 어떻게 처리해 주냐 요거를 물어본 거고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 돔 컨텐트 로디드라고 하는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그 윈도우라고 하는 아까 전에 제가 여기서 다룰 때는 어딨지? 어딨어? 네, 여기서 다룰 때는 아까 더큐멘트라고 하는 애가 이 브라우저에서 실행할 경우에는 항상 있는 아이라고 했었잖아요. 걔 말고 윈도우란 애도 항상 여기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불러볼게요. 요 밑에다가 윈도우라고 하는 애를 부르면 이 윈도우라고 하는 애도 이 어디 갔지? 여기인가? 아 여기구나. 가보면 이렇게 뭔가 들어있어요. 널이 아니죠. 그래서 이 윈도우란 애도 이 브라우저에서 실행하면은 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뭔가 다뤄서 쓸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이 윈도우라는 애가 주로 요 다큐멘트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그거보다 한 단계 위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전역적으로 가장 상위에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장 그 기본적인 아이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그 아이한테 기본적으로 요렇게 이벤트를 걸어줄 수 있어요. 요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모르는 게 있나, 모르는 게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드 이벤트 리스너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에디는 있을 것 같고. 저는 보긴 했는데 정확히 무슨 동작을 하는지 몰라요. 아하, 네. 이런 겁니다. 이 어드 이벤트 리스너하고 딱 반대되는 개념이 리무브 이벤트 리스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드하고 리무브 하는 건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 이벤트라는 개념으로 서로 이제 신호를 주고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윈도우란 애한테 어드 할 거야. 뭐를 어드 할 거냐면은 요런 이벤트가 발생하면 동작할 함수를 연결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이 어드 이벤트 리스너라고 하는 내장 함수인 거죠. 얘는 윈도우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아이들한테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돔에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막 예제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면은 버튼을 얻어온 다음에 버튼에다가 어드 이벤트 리스너 하고 여기다가 클릭하면 어떤 거 해줘야지 요런 소스 코드를 아마 본 적이나 쓴 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렇게 요 아이도 의미하는 게 버튼이라는 아이한테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내가 여기 이 함수를 실행하도록 해줘.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그 스크립트가 어디서 언제 실행되느냐가 주요 관심사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스크립트가 언제 실행되냐면 얘는 이 이벤트가 발생하면 실행하는 거고 이걸 실행하는 거고 얘는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실행하는 함수가 여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드 이벤트 리스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도움 컨텐트 로디드라는 거 혹은 클릭이라는 게 일어날 때마다 여기가 계속 어떤 실행이 됩니다. 얘를 한 번 누르고 두 번 눌러도 이게 실행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한 번 실행하고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클릭이란 이벤트로부터 이 함수를 연결한 거를 다시 지워줘 라고 보내는 거. 그렇게 해야 돼서 그때 쓰는 게 버튼 점 remove 이벤트 리스너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일단 그것도 다시 한번 나중에 이벤트 할 때 보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요 윈도우란 애한테 등록을 하는 겁니다. 등록을 할 때 도움 컨텐트 로디드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 함수를 실행해줘 라고 등록을 하는 건데 그러면 요 이벤트는 도대체 뭔가요? 이 이벤트는 다 발생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 도움 컨텐트 로디드는 여러분들이 발생시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로 발생시키는 거 말고 브라우저라든가 브라우저 관련된 아이들이 뭔가 인터랙션을 받으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버튼이라고 했던 애도 결국에는 누군가가 직접 이 돔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직접 이 클릭이란 이벤트를 코드로도 날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이벤트에 연결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브라우저에서 클릭이 일어나면 할 거, 브라우저에서 돔 컨텐트 로디드가 일어나면 할 거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윈도우.어드 이벤트 리스너 하고
돔 컨텐트 로디드라는 걸 하게 되면은 돔이 전부 다 로디드 되고 해석되면은 그때 할 수 있다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누가 알겠어요? 이 브라우저가 알겠죠. 이 브라우저가 여러분들의 이 코드, HTML 코드를 끝까지 전부 다 읽고 나면은 돔 컨텐트 로디드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 만약에 요거를 바꿔봅니다. 위치를 요렇게요. 요렇게 바꾸면 아까는 분명히 여기에 있어서 얘가 바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document.queryselector에 h1이 없었지만 돔이 다 로디드 됐기 때문에 얘는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실행되면은 얘가 null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값이 아마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죠. 네. 심지어 2번이 먼저 발생했어요. 2번이 얘죠. 예, 그래서 얘는 읽히면서 바로 시작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읽히면서 바로 시작되도록 코드를 짜면 안 됩니다. 그거 좀 뭔가 완성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가 내 프로그램의 시작점 이런 식으로 정해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사실 도움이 없을 수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네, 뭔가 시작 지점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고 요 아이는 여기 있어도 되지만 요 밑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결국에는 얘는 다 읽히고 나서 요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요게 어드 이벤트 리스너가 되어 있으면 실행이 되는 아이기 때문에 위에다 써도 되고 아래에도 써도 됩니다. 근데 한 가지는 결국에는 이 2번이 지금 만족이 된 거죠. 2번은 해결이 됐죠. 이 어드 이벤트 리스너로. 근데 1번은 그런 식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고요. 왜냐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어떤 JS 코드를 막 블라블라 썼는데 그 JS 코드가 굉장히 클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엔 그 큰 애를 얘가 읽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그때는 그래도 네, HTML이 먼저 보여지기 전에 걔가 읽히고 해석될 거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밑에다 쏘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정리하자면 저는 얘를 이렇게 빼서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하고 네, 요 위는 없애야 되고요. 네. 요런 식이 가장 정확한 시작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런 식으로 작업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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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좀 적어 놓을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딱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나의 프로그램의 시작 지점. 그래서 많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처럼 특정 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기를 메인이라고 지정하고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 메인 딱 나오면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준비한 소스 코드가 돌아가도록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요, 정확하게.